비상계엄 선포는 국가 비상사태에 대응하는 국가긴급권의 발동이다. 따라서 비상계엄 선포가 필요한지 지역을 어디로 설정할 것이냐는 것은 대통령이 정치적 군사적 요소를 고려해 국가 통치권 차원에서 결정한다. 특정 지역에서 발생한 비상사태라고 하더라도 그 영향이 다른 지역에까지 미칠 때에는 비상사태가 발생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도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특히 남북이 군사적으로 첨예하게 대치하고 있는 우리나라와 같은 특수한 상황이 있어서는 과거에도 현실적으로 적의 공격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에 준할 만큼 사회 질서가 극도로 문란한 경우에는 비상계엄을 선포한 사례가 몇 차례 있었다. 대법원은 1981년 1월 23일 5.17 전국 비상계엄 선포 조치의 효력에 관해 이렇게 판시했다. 대통령의 판단 결과로 비상계엄이 선포된 경우 그 선포는 고도의 정치적 군사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행위를 할 것이므로 그것이 누구나 일견해서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것으로 명백하게 인정될 수 있는 것이라면 몰라도 그렇지 아니한 이상 고도의 정치적 군사적 성격을 갖고 있는 비상계엄 선포를 가리켜 당연 무효라고 단정할 수 없다 할 것이며 그 계엄 선포에 당부당을 판단할 권한은 사법부에는 없다 할 것이다. 최강수 대통령 비서실장도 1995년 6월 5일 검찰에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 대법원의 판시를 인용해 설명했다. 또한 1964년에 우리 대법원의 판례를 보더라도 현대전이라고 하는 것은 정치적, 군사적, 과학적 등 모든 분야에 관해서 직접 또는 간접, 유형 또는 무형의 공격을 의미한다는 것이며 그런 해석에 의하여 정부가 그전부터 관례로서 우리나라에 위급한 사태가 발생하면 특히 남북 대치 상태에 비추어 이것은 비상사태라고 하여 비상계엄을 선포하여 왔던 것임. 비상계엄 확대 조치와 관련한 최규하 대통령의 생각을 최강수 비서실장은 이렇게 전했다. 당시 국내 소요 사태 등 제반 어려운 상황이 비상계엄의 전국 확대 없이 수습될 수 있었으면 하는 것이 대통령께서 희망하신 것이었으나 국방당국이 입수한 북한의 심상치 않은 동태와 국내 치안 상황으로 보아 이에 대처할 책임을 맡고 있던 국방당국과 계엄당국의 판단이 계엄 확대 조치를 취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것이었으며 비상계엄의 전국 확대로 계엄당국의 권한과 책임이 그만큼 강화되어 일시적인 영향은 있을 수 있을 것이나 그와 같은 조치로서 조속히 사태를 수습하여 국가안보를 유지하고 사회질서를 회복하여 당시의 난국을 극복하고 민주정치 발전을 사회안정의 기반 위에서 질서 정연하게 진행시키기 위한 것으로 판단하셨던 것임. 대통령께서는 이와 같은 난국을 극복하면서 민주정치 발전을 위한 노력을 경주하셨으나 5월 중순 대규모 시위로 인한 혼란 상황과 북한 침공설 등의 첩보 등에 비추어 비상계엄의 전국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군의 건의를 받아 국무회의의 심의 의결을 거쳐 선포되었던 것이며 조속히 사회질서가 회복되어 안정의 바탕 위에서 민주정치의 발전이 순조로이 진행되기를 바라셨던 것임. 최 대통령은 당시의 시국에 대해 어떤 인식을 갖고 있었는가를 비상계엄 확대 조치에 즈음한 담화문에서 이렇게 밝히고 있다. 북한은 우리 학원의 소요 사태 등을 고무선동함으로써 남침의 결정적 시기 달성을 획책하고 있다. 이 같은 중대한 시기에 학생들의 무책임한 경거망동은 이 사회를 무법지대로 만들고 있으며 사회 불안을 가중시켜 우리 국가는 중대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질서 회복에 앞장서야 할 정치인이 정부의 안정유지 노력을 외면을 하고 오히려 사회 불안을 선동, 자극함으로써 소요 사태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이러한 사태가 더 이상 지속된다면 우리의 국기마저 흔들리게 할 우려가 있어서 대다수 국민의 여망에 부응하여 단안을 내리게 되었다. 5.17 비상계엄 전국 확대를 의결한 국무회의를 주재한 신현화 국무총리는 계엄 확대 의미를 이렇게 설명했다.
전국계엄과 지역계엄과의 차이는 제주도 섬 하나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역계엄이라는 것은 계엄사령부가 계엄 사무를 맡되 일반 행정권 행사에 관해서는 내각의 지휘하에 있습니다. 만약 그것이 전국계엄이 되면은 내각의 지위를 배제하게 됩니다. 이것이 비상계엄과 전국계엄의 차이인 것입니다. 따라서 제주도 하나가 문제가 아니라 비상계엄을 전국계엄되면은 내각이 계엄사령부를 지휘하는 위치에서 내각이 제외되고 계엄사령부가 직접 대통령과 직결되어서 행정, 사법, 모든 국정을 담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최규하 대통령은 내가 계엄의 전국 확대를 포함한 시국수습 방안을 건의하기 전인 4월 하순경 이미 이희성 계엄사령관에게 계엄 강화를 지시한 바 있었다. 그 당시 구체적으로 계엄령의 전국 확대까지를 생각하셨던 것인지는 알 수 없는 일이지만 어쨌든 비상계엄령 하에서도 공공연히 정부를 흔들고 있는 세력에 대해 어떤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것만은 분명하다. 최 대통령뿐만 아니라 계엄사령부도 나의 시국수습 방안 건의 이전에 이미 계엄의 전국 확대를 생각하고 있었다. 말하자면 1980년 5월 최 대통령, 계엄사, 합수부 이 3자 모두 계엄 강화를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희성 계엄사령관과 주영복 국방장관은 1995년 검찰의 조사 과정에서 이렇게 진술했다. 그 당시 학생 소요가 진정되지 않으면 우리나라가 아주 위급한 상황에 도달할 것으로 판단하였기 때문에 그 상황을 예방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믿고 있습니다.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하여야 된다고 생각하였고 그 이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군 지휘관들이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즈음에 만난 주영복 장관, 1군 사령관 윤성민 장군, 2군 사령관 진종채 장군, 3군 사령관 유학성 등도 계엄을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학생 소요가 가장 심했던 5월 14일, 5월 15일 이전인 5월 10일경부터는 그런 방안을 생각하였습니다. 11.6 사건 이후 권력의 공백이 생기자 이곳저곳에서 학원 소요, 노사 분교가 일어나고 그로 인하여 국가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으로 떨어지는 등 극도로 혼란스러운 상태였습니다. 또 북한의 남침설까지 유포되어 민심이 흉흉하였습니다. 그리고 5월 16일 이후에 학원 소요가 다소 진정되는 기미를 보인 것은 사실이나 5월 16일 저녁 학생 대표들이 이화여자대학교에 모여 계엄이 해제되지 않을 경우 5월 22일을 기해 전국적인 규모의 시위를 하겠다고 결의한 바 있어 본인으로서는 전국 일원이 비상사태 하에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권정달 정보처장이 만들어 보고한 시국수습 방안에는 국회 예산을 대통령에게 건의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다. 나는 국회 예산까지는 생각하지 못했었기 때문에 너무 과격한 대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 제외시키려고 했다. 그러다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니 당시 국회는 계엄 문제와 정치 일정을 둘러싸고 정부와 극한적인 대립을 벌이며 전혀 타협의 가능성을 보이지 않고 있었는데 그 일 자체가 정치 불안의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다는데 생각이 닿았다. 당시 헌법에는 대통령의 국회 예산권이 있는 만큼 사사건건 대통령과 정부에 맞서 정치적 혼란과 국가적 위기를 조성하고 있는 국회를 해산하고 참다운 민의를 대표하는 새로운 국회의원 선거를 하는 것이 당시의 위급한 상황을 감안할 때 불가피하니 대통령께 건의드려보자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이다. 당시 헌법 규정에 따르면 대통령이 국회를 해산하면 6개월 이내에 국회의원 선거를 실시해 새로운 국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었다. 그러나 국회를 해산한다는 것은 매우 충격적인 조치였기 때문에 두 가지 안을 준비했다. 국회 해산안과 계엄 포고령에 의한 정치활동 금지안, 이 두 가지 안을 함께 건의드리면 최규하 대통령이 검토해서 어떤 결단을 내릴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다. 그런데 나의 보고를 받은 최 대통령은 당시 시국 상황에서
6개월 내의 재선거 실시가 어려운 만큼 국회 예산안은 보류하도록 지시하면서 정치활동 금지 조치는 제거하셨다. 최 대통령께 건의드린 방안 가운데 국회 예산 문제는 보류됐지만 계엄령의 전국 확대에 따른 포고령 10호의 발동으로 모든 정치활동과 정치 목적의 옥내외 집회는 금지되었다. 포고령 10호는 언론 보도의 사전검열과 대학교에 대한 휴교 조치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최 대통령에게 보고드린 방안 가운데 정치활동 금지 조치가 있었기 때문에 나는 포고령 발표 전이었음에도 권정달 처장에게 정치인과 정당의 정치활동을 금지시키도록 지시했다. 그때 나는 과거에도 포고령에 의해서 정치활동을 중지시킨 선례가 있고 법원의 판례도 그것은 위법이 아니라고 했다는 보고를 받고 있었다. 이 지시에는 물론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은 포함되지 않았다. 비상계엄령 전국확대가 선포된 후인 5월 20일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신민당 소속 국회의원과 33사단 소속 경비병력 사이에 마찰이 있었다. 나는 그 다음 날인 5월 21일 정보보고를 통해 그 사실을 알게 되었던 것 같다. 그 당시에는 보고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그 일이 국회의원들을 상대해 본 경험이 없는 장병들의 미숙한 행동 때문에 사소한 마찰이 빚어졌던 일 정도로 여겨져서 특별히 유의하지 않았다. 별로 기억에 남아있지도 않은 일이었다. 그런데 그 일이 계엄군이 그날 개원하게 되어 있는 국회가 열리지 못하도록 방해한 중대한 불법 행위로 규정되고 있다는 사실을 5.18 특별법에 따른 수사 과정에서 처음 알게 되었다. 국회의사당에 출동한 경비병력의 지휘권은 계엄사령부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는 그 일을 알지 못했다. 설사 사전에 그러한 보고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내가 관여할 일도 아니고 나는 어떠한 조치를 취할 위치에 있지도 않았다. 당시 33사단은 계엄군 출동 명령이 시달되면 작전 관할구역 내에 13개 주요 보안 목표에 대한 경비 업무를 수행하도록 임무가 부여되어 있었다. 따라서 계엄사령부가 6본 작전명령 18-80호로 출동명령을 내리자 국회의사당, 송신소, 한국방송공사, 경인에너지, 인천항만, 인천유공, 인천교도소, 호남정유, 부평발전소, 한국화약, 선인학원, 서울농대, 인하대 등 13개 시설에 경비병력을 출동시켰다는 것이다. 5.17 비상계엄 확대 조치 이후 계엄군의 출동은 계엄군 작전 지휘체계에 있던 지휘관들이 내린 정당한 작전 명령에 의거한 것이고 출동 계엄군의 세부 작전 사항이라고 하는 것은 출동 부대장이 조치를 한 것이지 외부에 다른 누가 개입할 여지가 없는 일이다. 국회의사당에는 5월 18일 08시 30분경에 33사단 101년대 3중대 병력이 배치되었는데 33사단장이나 101년대장 그리고 3중대장 그 어느 누구로부터도 국회를 봉쇄 점거하라든지 국회의원의 출입을 저지하라는 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었고 국회의사당에 경비가 부과된 임무였다는 것이다. 국회가 계엄령 해제 결의를 할까봐 이를 봉쇄하기 위해 국회의원들의 의사당 출입을 금지시켰다는 주장이 있었는데 검찰의 수사 결과를 보더라도 이는 억측일 뿐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당시 국회의장직을 대리하고 있던 민관식 부의장을 비롯한 어느 누구도 5월 20일에 소집된 104회 임시국회의 개회를 시도하지 않았으며 당시 국회가 개회되지 못한 것은 계엄군의 의사당 봉쇄와는 무관하다고 밝히고 있다. 야당인 신민당의 요구로 임시국회가 소집되고 신민당이 계엄해제 결의안을 제출한 것은 사실이지만 과반수를 훨씬 상회하는 의석을 차지하고 있던 공화당과 유정회는 계엄해제에 분명히 반대한다는 입장이어서 계엄해제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없었다. 야당 의원들의 국회 출입을 봉쇄하고 말고 그럴 이유가 아예 없었다.